되나 안 되나 따져볼게요. 어떻게 먹으면 실이 되고 어떻게 먹으면 득이 되는지 먼저 실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모닝커피, 요거 피해야 된다고요. 내 얘긴데 이거. 음식 드시면서 드시면 괜찮은데 빈속에 드시게 되면 위산 자극되죠. 그러다 보면 위가 아주 쓰리거나 아플 수가 있고요. 손상이 갈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코티졸 같은 여러 가지 호르몬 자체가 하루에 일중 변동이 있습니다. 근데 커피가 그런 코티졸 분비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루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한 2시간쯤 지나서 커피 드시길 권합니다. 네. 다음은요. 회사 다니는 분들, 회식하는 분들, 이렇게 커피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음주 다음날 아침에 진하게 해장으로 커피하는 분들, 왜 안 돼요? 네, 사실은 그 간이 알코올에 지금 쩔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알코올이 분해가 돼야 되는데 커피를 드시게 되면 일시적인 각성 효과 때문에 그 분해됐다 착각을 느끼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알코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커피의 그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 또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라든가 부정맥 같은 것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한 양의 물과 과일 같은 것을 어느 정도 간을 좀 회복시킨 다음에 커피를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해장 커피는 딱 제 얘기고요. 다음 거는 우리 정다은 아나운서. 제가 많이 봤어요. 밥젓가락 놓자마자 달달한 시커 커피. 믹스 커피 꼭 드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안 마시면 밥을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소화가 안 된대. 왜 그래 이거. 삼겹살 같이 네. 느끼한 음식 드시고 꼭 이거 드셔야 해결되는 네. 분들이 계신데 삼겹살 기름진 거 드시고 그 커피 안에 믹스 커피 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 많죠. 설탕 많은 걸 또 드시니까 건강에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좀 바꿔야 되고 그런 게 좀 줄어든 형태로 드시면은 오히려 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습관 앞으로 저부터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보시면요. 늦은 오후에 노곤할 때 더블샷 커피, 그러니까 커피 원액이 2배로 더 들어간 진한 커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실신데요. 안 네. 좋다고요? 쓰리샷. 예를 들어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로 드시는 거는 조금 양만 조절하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커피 믹스를 더블샷 이렇게 막 3샷으로 이렇게 드시게 되면 실제로 혈당도 너무 올라가고요. 그리고 지방의 그 섭취량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제로 오후에 피곤한 것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인데 그 에너지를 너무 그 설탕과 탄수화물로만 채워서 나중에 또 급격한 또 그 혈당 하강 때문에 더 피곤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반드시 좀 줄이시고요. 물과 산책 그리고 과일과 견과류를 권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은 진짜 조심하셔야 될 거. 아까 화면에 어머님 좀 위태위태해 보였어. 약 먹을 때 물 대신 커피. 이거는 위험한 거죠, 진짜. 커피 안에 카페인을 비롯한 여러 성분들이 있죠. 약과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또 약의 대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 알렌드로네이트라는 그 골다공증 약의 그 흡수를 60%나 방해하고요. 갑상선 약은 50%나 방해합니다. 그리고 항생제나 또 여러 가지 항우울증 약은 카페인의 그 분해를 좀 방해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의 상호작용 때문에 되도록이면 커피로 약 드시지 마시고 물로 드세요. 그렇군요. 저도 알면서 가끔은 그냥 커피랑 약을 그러니까. 먹게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 커피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무슨 약물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 네. 항혈전제나 부정맥 치료제 같은 경우는요. 커피하고 같이 드시면 이 약들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뿐만 아니라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가 카페인의 분해를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위염, 식도염 약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위산 분비를 좀 억제하고 속을 편하게 해야 되는데 커피를 드시면 오히려 그 증상, 그 약의 효과는 없어지겠죠. 또 천식이나 기관지염 치료제 같은 경우는 같이 드시고 나면은 그 불안해지고 흥분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하는 증상이 생기고요. 또 진통소염제, 편두통이나 이런 약에 카페인이 사실 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약에 들어가 있는데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더 그 과다하게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커피하고 약을 드실 때는 좀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의점들 잘 지키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이렇게 드시면은 득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카페인에 민감하다면 에스프레소 한 잔 오전 일찍 마셔라. 신 교수님. 네, 민감성이 높으신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안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오전에 좀 에스프레소 같은 카페인이 좀 적은 커피 음료를 드시게 되면 그래도 활동적으로 생활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좀 조심할 것은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진한 에스프레소를 바로 드시게 되면 오히려 위를 상하게 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식사와 더불어서 분위기 있는 에스프레소 한 잔. 네,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오전에 식사와 함께 커피 드시는 그렇죠, 거 그렇죠. 권해주셨고요. 득이 되는 커피 섭취법 두 번째 한번 가봅니다.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 있다면 거품을
붓고 마시거나 아니면 드립 커피를 마셔라. 드립 커피 아까 전에 보여주신 이렇게 필터로 내려 마시는 그런 커피인 거죠. 여과지 있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당뇨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바이오 마커들이 드립 커피를 했을 경우가 아닌 경우에 비해서 훨씬 좋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임상 시험 결과.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당뇨병 환자들은 드립 커피 형태로 드시는 게 아무래도 필터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을 제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연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 교수님. 네. 사실은 그 신선한 커피를 에스프레소로 내리거나 아메리카노 만들어 드시면 위에 그 하얀색 크림, 그 크레마가 뜬다 그래서 그거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카페인은 물에 녹는 반면에 그렇게 위에 뜨는 그 거품은 기름 성분인데요. 거기는 카페스테롤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카페스테롤은 사실은 항산화 물질이긴 한데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지방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물질이라 이런 기름기는 좀 제거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스프레소라든가 드립의 경우에 신선한 커피에 이제 기름이 많이 떠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걸러서 좀 드시게 되면 훨씬 더 좀 건강한 커피를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잠 깨고 싶은 분들 주목하세요. 기왕이면 카페인 각성 효과 높여보려면 낮잠 전에 커피 반 잔만 마셔라. 네. 반잔. 보통 경우에 이제 좀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누우시게 되면 30분 안에 주무시게 되는데요. 커피의 그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30분 후부터 나오기 때문에 낮잠을 너무 오래 주무시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커피 반 잔 정도를 졸릴 때 드시고 주무시면 잠은 주무시되 이제 깨는 시간들이 좀 일찍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수면을 좀 막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자, 커피 이렇게 마시면 즉 마지막입니다. 전유실 씨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무리 잘 마셔도 뭐예요? 어쨌든 커피는 석 잔 이내로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신 뒤 물 한 잔 마셔라 나왔습니다. 우리도 잘 지켜야 돼. 네. 예, 그 식약처 공고대로 석 잔 이내로 마시는 게 좋고요. 또 그 카페인 자체가 이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물을 안 마시게 되고 커피만 마시게 되면은 오히려 이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고 물 한 잔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수분 섭취를 자주 해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정말